시어머니 질투가 불러온 죽음. 20살의 남편을 여인 한 청상 과부가 딸 하나를 데리고 외롭게 살았다.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며 길러온 딸은 어느새 처녀가 되어 이젠 짝을 맞춰 시집을 보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과부는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허전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딸을 붙들고 살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고르고 골라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 바로 시집가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신랑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박진이란 청년이었다. 그의 집안은 전에 정승과 판서를 했던 명문이었다. 딸의 어머니 과부는 관연한 딸을 명문집에 시집 보내게 되니 한편 마음 든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쓸쓸히 혼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섭섭한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사위에게 간곡히 일러주고 몇 번씩 다짐을 했다. 여보게 사위, 변변치 않은 딸이지만 내가 일찍이 청상 과부가 되어 저것 하나 기르는 재미로 이날까지 살아왔다네. 이제 자네한테 가버리면... 잘 알겠습니다, 장모님.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도 한마디 한다. 나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돈,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경사스러운 마음 한편에는 나만이 위해주고 싶던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기는 것만 같아 이 섭섭한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두 가부 사돈은 서로 웃었다. 사실은 자식을 둔 어머니의 공통된 마음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혼례는 끝났다. 시집 장가를 둔 두 젊은이의 금슬은 원앙새처럼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박쥐는 어여쁘고 귀여운 아내를 사랑했다. 아내는 아내대로 싹싹하게 남편을 따르고 사랑했다. 잠시도 떨어져 지낼 줄 모르는 그들의 생활은 깨가 쏟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벽을 사이에 두고 저쪽 방에 계신 과부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정다운 이야기 소리나 간지러운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가시끝처럼 솟아났다. 스치기가 무섭게 찔릴 것만 같은 시어머니의 쌍심지 돋군 두 눈은 언제 자식을 사랑했더냐는 듯이 보였다. 시어머니 생각에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홀딱 미쳐버린 것 같고 또한 며느리는 자기의 소중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몽땅 빼앗아간 듯 싶었다.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또 괜히 역정이 났다. 예, 며느라! 네. 시어미가 부르는데 방구석에서 내다보지도 않고 대답만 해. 며느리의 시원스러운 대답도 탁거리인지 시어머니는 할퀴어 말했다. 며느리는 선뜻 겁이 나서 매무새를 여미고 방문을 열고 나왔다. 박진이도 아랫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눈짓을 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죄 없는 죄인이 되어 노발한 시어머니 앞에 머리를 숙이며 앉았다. 시어머니는 도끼 어린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참모가 부르는 줄만 알고 그만. 뭐라고? 쉐미 소리를 참모 소리로 알다니. 어머님, 제가 잘못 들었어요. 용서하세요, 어머님. 작작 어머님이라고 그래. 언제 네가 그리 어머님 했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듣다 못해 박진이도 건너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이 많습니다. 잘못을 알면 왜 그냥 있어? 멀지 않아 과거 보러 갈 몸인데 글 공부에 전심해야지.
그래서 조상들의 높은 벼슬을 이어가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내 말 들어봐. 네 처는 누가 네 방에 함부로 들게 했냐 말이다. 이 애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건 제 잘못입니다. 이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비로소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넌 어서 나가 빨래나 해라. 네? 빨래는 아까 벌써 다 해놓았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인데 빨래는 아랑곳도 없는 소리다. 다만 며느리를 못살게 굴려는 앙칼진 심보였다. 왜 밤엔 빨래를 못한다던? 별소리가 다 많어. 빨랫감이 한 가지도 없는 거려. 종들 있던 헌옷이라도 빨아. 네? 어머니의 괴팍스럽고 어긋장스러운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다시 들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옆에 있던 박진이는 아내를 보자 어머니가 너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머니, 양반집 며느리가 그 집 종이 옷을 빨다니요. 양반집 며느리는 시애미 말을 어기는 법이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예, 네 말은 듣기 싫다. 넌 어서 건너가 글 공부나 해. 여자들 일에 참견 말고. 박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머니 방을 나왔다. 며느리도 따라 나왔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괜히 불에를 끓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발자야.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정말 생트집에 넋두리까지 겹친다. 며느리는 훌쩍거리며 혼자서 집안 종들의 헌옷까지까지 빨아야 하는 호된 시집살이로 나날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은 흘렀다. 박진이가 과거보러 갈 날이 왔다. 그래서 그는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담보찜을 꾸린 박진은 차비를 하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였다. 어머니는 한편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 그리 썩 마음이 좋지가 않았다. 그래. 선조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꼭 성공하여라. 지난번 이웃 진사댁 이도령도 과거 보는 도중 집에 두고 온 새색시 생각에 그만 생각이 막혀 낙방했다지 뭐냐. 너는 애미의 말을 명심해서 꼭 성공하여라. 아이, 어머님도. 웃을 일이 아니라 네 평소의 소행으로 보아 글은 고사하고 네 아내 얼굴 모양에 동그라미나 그리고 올까봐 걱정이다. 참 염려 마시래도요. 웃지 못할 가관이었다. 떠나려는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며느리는 전송을 나가야 옳을지 아니면 그만두는 게 도리일지 망설였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남편이 머나먼 서울로 과거부로 떠나는데 안 나가 본다는 것은 사실 도리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앙칼진 성화에 며느리는 서름만이 복받쳤다. 그러나 며느리는 결단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전송차 나가보기로 했다. 아니, 그냥 서울까지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젠 정말 떠나나 보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며느리도 따라 나섰다. 이를 본 시어머니는 눈꼬리를 셀쭉거리며 아니, 넌 왜 새 옷을 입고 따라 나서니? 며느리는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네, 저 동구박까지만이라도. 애미가 나갈 거다. 양반집 며느리가 어디 저렇게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얼굴로 동네를 누비고 동구박까지 나간단 말이야. 별꼴이구나 참. 박쥐는 말 한 장에 올라탔다. 어서 들어가 봐. 사내 대장부가 과거 길 떠나는데 울기는 왜?
시어머니는 끝끝내 며느리가 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떠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라도 바라보려고 머뭇거리고만 서 있었다. 어서 가서 넌 목 하나 따라! 시어머니는 독살스럽게 쏘아붙였다. 그때 흐느끼고 있던 며느리는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목화밭에 가면 남편의 가는 모습이 뒤에서나마 보이겠지? 며느리는 얼른 바구니를 들고 목화밭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 모습이 동구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색시. 그녀는 누군가 하고 돌아보았다. 어머나! 어느새 젊은 중 하나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서 능글맞게 해벌떡거리며 실쭉실쭉 웃고 있었다. 그녀는 징그러운 그 중을 피해 서서 바구니에 목화만 따넣었다. 은큼스러운 그 중은 짓궂게 따라오면서 그녀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슬퍼할 것 없소. 시어머니는 정상 과부이니 며느리 셋만 낼 수밖에. 까짓거 서방님 없는 동안 내가 서방 노릇 해주면 되지 않나? 그 중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와락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순간 그녀는 큰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녀는 중에 억센 두 팔을 뿌리치고 간신히 몸을 빠져나와 목화밭 저쪽으로 달아나더니 벼랑 아래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쯤 되자 겁이 난 중은 미투리를 움켜쥐고 뺑소니 치고 말았다. 이 소문은 과거보로 떠난 남편 박진이의 귀에 들어갔다. 급히 말을 달려 돌아온 박진은 아무 이유 없이 죽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황급히 물었다.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멀리 달아난 게다. 내가 너무했나 보군. 다시는 안 들어올 것 같구나. 어머니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박진은 어머니의 말이 절망적임을 느꼈다. 광야를 헤매는 실성한 사람처럼 박진은 아내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다. 여보, 어디 있어? 여보, 여보. 박진은 자기 아내가 어머니의 성화로 집을 나간 줄만 알고 이리저리 찾아 헤맸다. 목화밭 밑에 있는 늪으로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아내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빠져 죽은 그 늪에는 이런 변이 있은 후부터 밤이 깊어지면 도깨비 불이 번쩍이고 처량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 나오는 것이다. 지금 경상남도 의령군 보림면에는 박진 부락이 있고 각시듬이라는 늪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전설과 같이 며느리가 그리워하던 남편의 이름을 붙여 박진부락이라고 했고 며느리의 애처로운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가 죽은 늪의 이름을 각시듬이라 명명했다는 것이다.